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내 스마트폰을 보려고 작정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제 스마트폰을 포렌식 연구소에 맡겨 분석해봤는데 한마디로 탈탈 털렸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제 정보가 줄줄 나왔습니다. 이런 휴대폰 정보가 검찰 디넷엔 얼마나 많이 저장돼 있는 겁니까? 국회를 통해 자료를 구했는데요. 해마다 수천 건씩 압수한 휴대폰 정보를 통째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는 12년 전에 압수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기자의 스마트폰을 컴퓨터와 연결하자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출근길이군요. 강변북로로 안 가고 올림픽대로. 기자의 거주지, 직장, 주로 가는 장소, 최근 입력한 일정도 모두 나타납니다. 6월 2일 날 날짜가 미리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저 다음 방송 일정. 그런가요?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했는지 맞춤법 검사 내역까지 확인됩니다. 법무법인도 많이 가고 그죠? 검찰 얘기도 뭔가 이렇게 이 법률적인 취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좀 드네요, 그죠? 저것도 사실 틈틈 희인지 틈틈인지 헷갈려서 검색했던 건데. 가계부 앱에 기록한 월급은 물론 하루 지출 내역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는 무슨 용도로 쓰세요? 제가 돈 관리를 합니다. 커피, 진료검사, 연금저축 쓰셨네요, 그죠? 번번이 입력하기 귀찮아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했던 앱과 웹페이지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그대로 떴고 기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구글에서는 한 달치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차로 운전을 해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으로 가셨고 3시 반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계셨네요. 아파트 도착하셨다가 바로 오남매 곱창으로 가셨네요. 문자로 온 카드 결제 내역을 결합하니 이날 뭘 먹고 얼마를 썼는지까지 나왔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12,100원을 갖고 백화점에서 요 식당에 가갖고 드셨네요, 그죠? 39,700원이구나. 요즘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휴대폰입니다. 경찰 압수품의 80% 이상이 휴대폰입니다.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20년부터 압수량이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나의 일상이 CCTV를 보듯이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이런 휴대폰 정보들을 디넷에 얼마나 많이 올렸을까요?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12년 4월 디넷 구축 이후 해마다 수천 건씩, 많게는 9천여 건의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보관 중일까요? 2012년 올린 정보 한 건이 아직도 디넷에 남아 있습니다. 12년 묵은 자료가 있는 겁니다. 2013년 7건, 2014년 112건, 2015년 자료 150건이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검찰 예규엔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자료를 디넷에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는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합니다. 그럼 디넷에 저장한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검찰은 통째로 복제해 올린 정보는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다운로드 하더라도 해독할 수 있는 포렌식 장비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만난 현직 검찰 간부는 부분적으로 추출한 디지털 증거물은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넷 접근 권한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요청하는데 거절당한 적이 없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메신저나 USB 등을 통해 공유하며 수사에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인질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질로 잡힌 나의 정보들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국민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정보를 인질로 잡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내가 뭐 때문에 수사기관에 나의 어떤 정보가 털려서 무엇인가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 그 개연성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방역 당국은 개인 정보들을 샅샅이 뒤져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냈습니다. CCTV로 확진자 손님과 접촉한 종업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했고, 주문받는 분이 마스크를 안 쓰셨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으로 보이는데 모밀국수 7,000원짜리 드신 것 같은데 확인은 안 됩니다. 국민 90%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은 충돌했습니다.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방역 조치를 어긴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라든지 또 마녀 사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통한 추적,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고, 과연 공공이 그런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과연 그거를 다른 목적에 또 쓰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뭐 확신 이런 것들도 사실 없고,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후에 입법적인 조치들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역 조치만큼이나 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기울이지 못하진 않았나,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